사실은 저는 이 영화 얘기를 하는 게 약간은 두려운 것이 너무 무거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루는 영화는요. 보고 나면 내가 평생 가져가야 되는 업이 하나 쌓이는 느낌입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이걸 두려워서 못 보면 그건 민주시민이 아니죠. 두 개의 문이라는 영화입니다. 네. 일단 다큐적으로 그리고 음악을 쓰는 방식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걸 모든 사람이 이 사건에 대해서 다 알고 이 영화를 보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다큐 감독은 이 사건을 어떤 시선으로 보여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이걸 지루하지 않으면서도 보는 사람들의 흥미를 떨어지지 않게 하면서도 사건의 임팩트 자체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아마 대부분의 감독들은 그냥 이건 사건 자체가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려도 돼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영화의 감독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김일란 감독과 홍지유 감독인데요. 일단은 교차 편집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추후에 벌어졌던 마치 전 블러디 선데이 보는 것 같았어요. 예. 이 일로 인해서 발생했던 청문회와 그렇죠. 재판 과정을 네. 중간중간에 이렇게 흩뿌립니다. 그러면서 관객들과 함께 그날의 진실에 당도했을 때에 전혀 음악을 쓰지 않던 사실 사용은 됐는데 극도로 적게 쓰던 대충 막 궁궁궁궁 하면서 막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은 음악 소리가 나게 되는데 엄청난 임팩트를 전해주는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저는 이거는 정말로 뭐 줄거리 요약 같은 거 하고 싶지 않고요. 이거는 줄거리 요약을 할 수 있는 성질의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보셔야 된다. 얼마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고 저는 이게 두 번째로 이 영화를 보면서 제일 어처구니 없었던 게 이 모든 일이 벌어진 원인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집회, 이런 뭐 농성 우리 사회에 얼마든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왜 유독 이날 용산에 계셨던 분들만 이렇게 잔혹한 끝을 맞이해야 됐을까? 뭐 엄청난 이유가 있을 것 같잖아요. 네. 아니에요. 신임 경찰청장이 잘 보이려고 그런 거예요. 권력한테 잘 보이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명령계통이라는 게 이렇잖아요. 원래 대대장이 야 이번에 우리 저기 군단장님 오시니까 부대 좀 깨끗하게 해놔. 그러면은 중대장이 소대장들 모아놓고 야 대대장님이 특별 명령하신 사안이니까 제초 작업 시작해. 일이 점점 커지잖아요. 내려가면서. 똑같아요. 명령이라는 게 야 이번에 철저하게 진압해. 내가 뒤를 봐줄 테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막 한층 한층 내려오면서 점점 세지는 겁니다. 그렇죠. 살수차가 동원이 되고 네. 특수부대가 동원이 되고 그러면서 농성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대피해 있는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신호에 불이 붙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참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용산은 그분들의 피가 묻어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용산을 못 가요, 잘. 네. 그러니까 약간 용산이 살기 편한 면도 좀 있고 평평한 땅이잖아요, 비교적. 네. 그렇죠? 예. 최근에 이제 대통령이 글로 옮겨서 이제 안 가게 되긴 했지만 용산 참사,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 네. 예, 그리고 그 용산 참사가 원래 2009년에도 이제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위에 지어진 건물을 보는 게 참 너무 좀 힘들죠. 예, 네. 예. 거기 사신 분들은 또 뭐 무슨 죄입니까? 뭐 그렇게 네. 죽이고 죽고 해서 그 위에 건물을 올리려고 한 건 아니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전형적인 케이스들이 이 두 개의 문에서 나오거든요. 경찰과 특수대원들. 네. 계속 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네. 나는 그러니까 훈련 받은 대로 예, 시키는 대로 네. 내 임무를 할 뿐이다. 자꾸 내 견해를 묻지 말라. 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보다 더 웃긴 건 검사가 그걸 유도하잖아요. 네.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죠. 네. 예. 그런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마치 구원자라도 만난 듯이. 예, 그렇습니다. 와, 그 검사의 그 유도 신문의 방식, 초기 수사 물론 초기 수사의 미진함, 네. 그다음에 초기 수사를 공개하지 않음이라는 결정적인 결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나중에 이거 손해배상 판결까지 났었잖아요. 그럼 양승태 대법원이 이제 네. 그지 같은 판결을 내는 네. 거예요, 그죠? 그 판결 내릴 때도 갑자기 사람들 모일까봐 사람들이 와서 이 재판을 혹시나 쳐다볼까봐 갑자기 그 재판이 열리기 직전에 그거 바꿔버리고 장소를 장소 바꾸고 시신 숨기고 바로 뭐 부검해버리고
야 이게 심지어 동의 없는 무검이요. 그 검사 나와가지고 그 부장 검사인가 하는 사람, 차장 검사인가 하는 사람 나와가지고 바로 얘기하는 거 보세요. 아 너무 섬뜩하더라고. 진짜 악마를 보는 거. 확신에 찬. 네. 그죠? 근데 그때 기자들은 지금보다 낫더라. 훨씬 낫더라고요. 네, 계속 끈질기게 질문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이 그나마 지상파 언론 좀 괜찮고 신문 언론들 아직 기계가 좀 있었을 때, 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을 거쳤을 때, 네. 그나마나 좀 괜찮은 언론들, 적어도 권력자한테 질문은 하더라. 그러니까요. 예, 요즘은 절대 그런 거 못하죠. 그게 요즘에 권력자 기분 좋은 얘기만 해주던데. 불과 몇 년 전입니까 그게? 한 13, 14년 전인데 네. 불과. 네. 거기서 보면 계속해서 그 검사들 신경 건드리잖아요. 네. 네. 그거 부검 원래 안 하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네. 왜 말이 안 돼요? 하는 거지. 뭐 이렇게 계속 째려봐 막. 그렇지. 와 그때는 검사랑 부장검사랑 그렇게 싸웠구나 진짜로. 둘러싸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사실 이 사람은 대답 안 해주고 그냥 갈라 그랬는데 기자들이 둘러싸버렸어. 그래서 못 가고 질문에 대답한 거야. 그리고 또 정권 초기였잖아요. 이명박이라는 기세등등한 네. 정권의 초기에. 그렇죠? 지금 같았으면 아마 그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면 싹 다 잡아가고 기자들도 죽어라고 그쵸, 질문 안 폭력 하겠지. 시위를 한 사람들의 문제점 위주로 네. 아마 보도를 했을걸요? 아마 그분들이 들고 있었던 무기 중심으로 막 기사를 그렇죠. 썼겠죠. 네. 화염병 던졌다. 골프공 쐈다. 황해제 출소에 계신 분들도요. 신문기사 나온 거 보세요. 말도 안 됩니다. 정글도를 휘둘렀대. 경찰들을 향해서. 그분 그거 줄 끊을 때 썼어요. 뭘 경찰을 향해서 휘둘러. 이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그건 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 사회가 민주화보다 나아진 게 맞나? 네, 민주화 시대 때는요, 적어도요,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진 않았어요. 그렇지. 왜냐면 그게 사람한테 위협을 하려 휘두른 게 아니라 사다리차가 오니까 오지 말라고. 그럼. 그래서 실제로 그 처음에 정글도를 이렇게 했을 때는 내려갔어요, 경찰들이. 다시 온 거예요. 다시 왔을 때는 정글도를 안 썼죠. 내려놨죠. 네. 아니, 그래서 사실 지난번 고공농성 사건 때 저는 사실 그거 가지고 토론을 얼마 전에 했었잖아요. 네. 솔직히 근본적으로 묻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진압했어야 될 시위입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한 명이 그렇게 좁은 데 올라가. 좁은 데 올라가서 한 이틀인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무슨 몇백일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맞아요.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그 전날 진압 시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식 논성해가지고 생명 위태로운 것도 아니야. 그렇죠? 그것 때문에 엄청난 생활 불편이나 재산권상의 침해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그거를 이틀 만에 진압하면서 그렇게 잔뜩 몰려가가지고 때린 게 그게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이틀 올라가지고 그 위험한 데 있으면서 오지 말라고 한 그게 폭력이야? 그때 철거민 시위, 전철현 시위가 농성 시위가 그게 나중에 그 룹까지 짓고 그러면서 꽤 오랜 기간 지속됐던 시위잖아요. 네. 야, 그동안은 그래도 경찰이 진압 안 했네. 그러니까. 삿된 말로 살려놨네. 네. 네. 그러니까 적어도 그 시대, 물론 그걸 구시대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요. 그 민주화 열기가 그래도 남아 있었기 때문일 텐데 훨씬 더 지금보다도 뭐 약간은 이제 좀 더 폭력성이 있었고 네. 좀 자위권이라는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공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절박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요. 예. 실제로 되게 문제가 많은 개발 사업이었었던 거고. 근데 그런 거를 그래도 경찰이 막 바로 때려잡지는 않았단 말이야. 네. 그러다가 갑자기 노선이 변경이 되면서 네. 대테러 부대를 투입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학습이 안 된 상황에서 그렇지. 부딪혀버리니까 네. 대형 사고가 터져버린 거지. 저희 때는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몸만 일말씀 파주석 부셨다니까. 파주도 계신 분들 얼마나 억울해. 그럼 지금도 유럽 국가들 봐봐요. 다 때려 부수잖아. 근데 서로 양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쁜 놈들이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공격하는 것도 이분들이 나쁜 사람들이어서가 항의의 표시야. 네, 일종의. 그리고 그 항의의 표시라고 하는 건 학생들 함부로 잡아가지 마라. 네. 화염병 던졌으니까 법 어겼죠. 네, 어겼죠. 하지만 그 어기면서까지라도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사회는 그거에 귀를 기울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라면요. 이 사람들을 때려잡으라고 우리가 세금 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참 두 개의 문 봤습니다. 일단 봤는데 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예전에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보는 거는 조금 보다 왔는데 아무튼 얼마 봤어요? 3분의 1? 3분의 1도 못 간 것 같은데 아무튼 예전에 봤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어렴풋한 기억으로 또 이번에 이거 두 개의 문 하신다고 해서 딱 생각나는 게 거의 대부분의 전개 과정과 모든 장면들이 지금과 너무 똑같은, 지금과 다 똑같다. 대통령의 말부터 시작해서, 사실 그때도 이명박 대통령이 갑자기. 똑같은 언어를 야, 되게 비슷한 말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엄단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네, 맞아요. 거의 똑같은 언사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은 경찰청장이 그걸 받아서 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그때는 제 기억에 아마 영화도 나오는데 아까도 얘기 나왔죠. 검사들이 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무부랑 검사들이 주로 막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이 받아서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 그리고 막 그 아까 골프 얘기도 하시는데 이것도 약간 비슷한데 지금과 비슷한데 약간 경찰들이 그러니까 공권력이 시위하는 시민들을 자극해요. 약간 그런 장면들이 또 기억이 납니다. 일부러 약간 감정을 자극해서 뭔가 이렇게 스파크를 튀게 하려는 그런 것도 생각나고 그래서 와 진짜 지금과 똑같다. 그래서 교수님이 이 영화를 왜 하자고 했는지 좀 알 것 같다. 지금 집회 관련한 문제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는 역사를 보여주는데 제가 일부 설명에도 썼지만 역사는 한 번은 희극 한 번은 비극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얘기긴 합니다만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심화 반복이 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 때만큼은 참사는 재발을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게 반복이 되면 더 안 좋게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원래 그러면은 또 희생이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이명박 정부보다 더 끔찍한 일은 이미 10월 29일날 벌어졌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대처 역시 정말 이거 못지않게 끔찍해요, 사실은. 유족들한테 대하는 태도 보십시오. 이거랑 태도 완전 똑같아요. 이 두 개의 문에 나오는 이 정부. 맞아요. 이것도 시민들 불편하니까 요양소 치우라 그러고 분향소 치우라 그러고 이러잖아요. 맞아요. 어디 찾아갈 수도 없는 저 지하철역에 갖다 처박아 버리고 이게 얼마나 잔인한 짓입니까? 근데 또 똑같은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왜 이랬어요? 라고 물어보면 우린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할 뿐이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악의 평범성. 그렇죠. 나는 몸뚱아리가 아니다. 나는 손이나 발일 뿐이다. 그나마라도 왜 거기에서 특수대원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다 죽어라고 하는 표현이 썼었는데 다 죽어라고 하는 게 원래로는 니들 오면은 다 죽어라고 공격적이고 위협적으로 표현한 것처럼 들렸다고 진술을 했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불이 난 거니까 마치 일부러 불을 지른 것처럼 또는 적어도 실수로 시위대가 이제 농성자가 불을 지른 것처럼 검찰은 밀고 나간 거잖아요. 진압의 책임을 그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실제로 그게 사법부에 먹혔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특수대원이 그런 변호사의 질문을 받아서 그러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 그 사람이 이러면 다 죽는다 이러다가 그렇죠. 나는 되게 절규를 했던 것 같다. 왜 그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왜 지금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때는 적개심이 있었거든요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전 이게 되게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경찰, 특히나 특수부대원님 같은 사람들, 원래 투입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그 앞에 투입되고서 하는 일들이 뭘까? 임무를 완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내 동료가 다치는 건 치를 거 아닙니까?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시위대한테 미안했어도 내 동료가 다치면 눈 돌아가는 게 원래 특징이에요. 시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요. 경찰 때리고 싶지 않아도 경찰이 때리는 걸 내 친구들이 맞으면 눈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때 우리는 본능적인 동물이 됩니다. 경찰 동물 그리고 농성하는 동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일어난 일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합법의 문제를 얘기할 수 없는 되게 특수한 상황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개심 때문에 이상하게 들렸고 적개심 때문에 그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만든 행동들을 했고 그리고 결국 그들 때문에 내 동료가 죽었으라고 생각을 했으나 뒤에 와서 보니 이제 인간이 보이기 시작을 했던 거지. 생각해보니까 위험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라고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어떤 증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증거 능력을 가지고 인정이 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책임은 신하를 쌓았느냐 거기에 누가 불을 붙였느냐 그 변호사님 말처럼 그게 아니라 왜 이런 상황을 테러 부대를 왜 적개심을 가지도록 왜 거기에 투입했어야 되느냐 왜 상황을 이렇게 계속 악화 일로로만 가게 근데 이런 책임은 없잖아요. 그 책임 아무도 안 줬죠. 이런 책임은 어떻게 잡아서 처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그때 그 전처럼 농성하시는 분들이 그 상가에 있었던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이주비나 이런 것도 제대로 지금 못하고 보상도 지금 못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농성하니까 약간 늦어졌죠. 공사가. 그 동네가 지금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거 들어섰는데
그분들의 시위로 늦어진 게 클까요? 아니면 그 공사 이렇게 그 수많은 이해관계들 정리하면서 사실은 재개발이라는 거 재건축 이런 과정 자체가 수많은 이해관계를 폭력적으로 정리하는 거죠. 그럼요. 누군가에겐 로또고, 그쵸? 근데 누군가에겐 그 로또를 내려놔야 되는 작업이잖아요. 내려놓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시간이 걸릴수록 공사비가 더 커지고 뭐가 더 커지고 맞아요. 네. 재산권에 손해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삶의 터전을 잃은 거 아니야. 그럼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농성이 진행되는 동안 정말 상실될 재산이 얼마나 됐을까? 뭐가 이렇게까지 중요한 거였을까?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미 옛날에 포기했던 이론 중에 하나인 법이라고 하는 건 지배계급의 도구다라는 마르크스의 이론을 와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로 드러났다. 네. 경찰력이나 행정력이라는 결국 잘 사는 사람들의 재산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다. 솔직히 맞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용산 참사에서 완전히 도저히 현실에서 입증이 돼버린 거지. 원래 근데 대테러 부대라는 게 규정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근데 결국 가진 자의 좀 거칠게 얘기하면 가진 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대테러 부대라는 어떤 법적으로 보장된 장치를 또 권력이 이용해버린 거니까. 제가 정말 두려워하는 건 그거거든요. 내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법을 부정할 때 저 부당한 애들이 법을 부정하면 누가 더 힘이 셀까? 저 부당한 놈들이 더 힘이 셀 경우가 많거든요. 걔네들은 법을 수시로 어겨봤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약자들에게는 그나마라도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나마라도. 네. 제가 마르크스한테 동의를 못했던 이유는 그럼 무법 상태가 약자들한테 필요한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장 정말로 공정한 법 또는 법의 지배조차 필요 없는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비록 불만스럽더라도 그 법의 지배를 통해서 약자들이라도 보호받는 거, 여성이라도 보호받고 어린아이라도 보호받고 소수인종이라도 보호받고 노동자라도 보호받는 게 그나마라도 필요한 그늘이니까 그 법의 어떤 나름의 합리성을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이해해주려고 되게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 정부에서 지금 불법을 이렇게까지 강조하면서 그렇게 힘도 세지 않은 노조하고 단체를 때려잡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마르크스가 생각이 나는 거야. 네. 마르크스는 근데 끝에 혁명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여러 의미로 역사가 합법의 방식으로 이걸 바꿀 수가 없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두 도시 이야기 같이 그냥 혁명으로 끝나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법마저 지배도구로 전락해버리는 마르크스 시대로 사실 역행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해법이 다시 생각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물론 원래 해겔의 말이긴 합니다만 역사는 두 번 반복된다라는 게 프랑스에 있었던 그 프랑스의 혁명과 반동의 과정들을 그렇죠. 역사를 통해서 좀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자꾸 1800년대로 돌아가고 있는 건가? 2009년도 아니라. 네. 너무 계획이 너무 큰데. 네. 이건 좀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불법을 강조하고 불법에 대한 엄정한 준법을 하나같이 막 눈에 빨간 심지를 켜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똑같은 얘기를 해대는데 저는 약간 모골이 송연했어요. 두렵고 공포스럽다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자체가 끔찍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마치 약자들이 그냥 해서 이렇게 당하고 이제 꼬꾸라지고 그냥 이제 더 위축되고 이제는 그래 조금만 폭력도 하지 말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죠?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죠. 훨씬 더 원초적인 저항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순응하는 동물이 아니야. 사람이 그렇게 순응하는 동물이었으면 자연의 순응에서 동굴 속에서 계속 살고 있겠지. 이게 계기가 없고 우리가 촛불 시위니 뭐니 온갖 비폭력의 어떤 절차적인 것 이런 것들을 존중하면서 민주주의를 그나마라도 완성시켜 왔으니까 우리가 강한 시민적 자부심이 있어서 그런 거긴 한데요. 사실은 우리 서양의 예나 이런 것들 보듯이 이게 폭동으로 바뀌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렇죠. 선진사회에서도. 한순간이지 한순간. 이거 감당할 수 있으려고? 제가 이걸 선동하겠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위험해지고 누구나 불행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안 가는 게 당연히 좋아요. 그들이 불법에 대해서 엄단을 얘기하고 준법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준법하게 될 거라고 착각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맞아. 아니 내가 막 법을 마음대로 주무르는데 이 주무른 법을 그대로 칼같이 따라줄 거라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따라줄 거라는 자신감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를 것 같냐고. 우리가 전혀 모르는 집단에서 또는 전혀 모르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것이 폭동 수준으로 이렇게 막 되게 법의 한계를 넘나드는 그런 상황에 오게 되면 관리 불가능한 상태에 와요. 그게 보수든 진보든 간에. 이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거든요. 진짜 권력을 잘못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진짜 무서운 거예요. 물론 이거는 그 양스테 대법원 체제라고 하는 그리고 당시에 경찰 국가 권력으로서의 경찰, 대통령이라는 검사라는
이런 어떤 포갑적 국가기구들이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 건데 겨우겨우 이렇게 만들어낸 건데 안 그러면은 정권이 2번의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았던 거잖아요. 광우병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라도 억지로 만들어낸 건데 이게 다시 또 반복되면 어떡하나 싶은 생각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실제로 저는 그거보다 외로 더 주목되는 건 저때 저걸 기록했던 인터넷 TV 했던 사람 그리고 거기 나왔던 시민단체 관계자 예, 대책위에 했던 분들 이거를 변호했던 변호사들 그 증언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야,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이게 비록 패배한 기록이지만 이 기록이라도 남았을까? 그럼요. 패배한 기록이라도 남았을까? 그렇죠. 옆에 서 있었던 이 옆에 서 있었던 이분들이 없었다면 얼마나 의미 없는 존재로 사라졌겠어요. 그냥 개죽음 당한 존재들이지. 그리고 처벌받은 범죄자들이고. 네. 결국 이 영화로도 남고 기록으로 남고 목소리가 남아 있으니까 비록 꺼내기는 끔찍한 기억이지만 야 다시 이거는 안 돼야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사람이 불에 타 죽는 그러면서 결국은 그 모든 책임마저도 그 자리에 있었던 피해자들한테 뒤집어 씌우는 네. 이런 어마무시한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게 그런 방식을 잊지 말고 기억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불편하셔도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도 용산 참사 당일날 MBC 같은 데 특집 보도를 하거든요. 가서 물어봅니다. 아직도 그 생각, 아직도 네. 그 정당한 집행이었다고 생각하느냐. 네. 만약에 당당하면은 지금 기록이 안 남아있다면 아마 또 우길 겁니다. 또 우기지. 네. 근데 도망가요, 이제. 네. 만약에 기록 없었으면 뭐 법치주의의 승리 막 이딴 소리도 막 그렇죠. 떠들었을걸요? 네. 그런 사람들이 최소한 의원까지 해먹었지만 용산 참사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도망가게 만드는 힘이 사실은 기록이에요. 이 기록이에요. 그렇죠. 이게 남아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네. 정말 자랑스럽고 정말 고마운 기록이죠. 제가 시민단체 그리고 지난번에 노조 그 파업의 시위에 관련된 거 그리고 다시 용산 참사를 이제 이번에 엮은 이유가 이제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같이 옆에 서줬던 사람들을 되게 존중해야 됩니다. 네.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기록 안 남았을 그렇죠. 거고 정말 외로웠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거를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과장하고 왜곡해서 막 반복하는 말로 선동하고 있었을 텐데 그거를 그나마라도 못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더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고 더 많은 사람이 옆에 서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기록하면 그게 그만큼 줄어들겠죠. 네. 그러니까 더 많아져야 돼요. 네. 그리고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 모두가 목격자가 되니까. 그렇죠. 네. 영화를 본 분들이 이제 목격자가 되면 훨씬 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러네. 쟤네들이 얼마나 나쁜 애들이며 네. 저 국가폭력이 어떻게 자행될 수 있는가를 확신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자신이 생겨요. 그리고 그런 자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돼. 그래서 이번에 또 질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어떻게 법기술 발휘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또 못 구할 수도 있고 또 뭐 희생시킬 수도 있는데요. 그거를 내가 옆에 있어서 못했다는 안타감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적어도 그때 같이 봐준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12시 21분인데 오늘 또 이거 우리 기록 아니야 또? 1박 2일. 저는 현실적으로 우리는 해시 1박 2일로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제목을. 다음 주까지 안녕. 감사합니다.